오늘은 26년 말에 드디어 추가가 되는 하이브리드 전 마지막 연식 변경 모델 제네시스 G80 2026입니다. 신형 G80은 페이스리프트 이후 두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바뀐 항목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컬러 추가, 두 번째로는 레터링 삭제, 세 번째로는 파퓰러 패키지의 옵션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기본화가 됩니다. 가격은 2025 대비 약 79만 원이 오른 5,978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신형 G80의 외장 컬러를 살펴보면 유광은 7가지, 무광은 하나,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차량이 바로 신규 컬러인 바트나 그레이 색상입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그 중간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오묘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빛 반사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물을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조금 더 럭셔리하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에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함께 이중 메쉬 패턴이 입혀져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헤드라이트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MLA 헤드램프가 장착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네시스 플래그십 라인인 G90에 선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현재 이게 기본형 모델이긴 한데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그립 패턴도 바뀌고 범퍼 디자인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변경이 됩니다. 다만 기본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의 라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측면부로 왔습니다. G80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제온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전장은 5m가 넘고요. 휠베이스도 3m가 조금 넘는 덩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도 정통 세단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려하면서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휠은 기본 18인치,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19인치와 20인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19인치 휠 사양입니다. 굉장히 예쁜 기하학적인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디자인이 또 한 번 변경이 됩니다. 이로써 G80 같은 경우는 휠 디자인만 무려 6가지가 됩니다. 일단 스탠다드 라인의 19인치 휠 기준으로 타이어 스펙은 245에 45 사이즈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후면부에서는 선 출시되었었던 GB80처럼 레터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에 현재 AWD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기존에는 AWD, G80 레터링이 붙어 있었지만 2026부터는 깔끔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어떤 트림인지 AWD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는 히든 타입의 머플러가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대신 V자 형상의 크롬바를 넣어놔서 머플러의 부재를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가 기본 탑재가 되며 적재 용량은 424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적재 공간은 G80이 약간은 협소합니다. 다만 이 안쪽까지 적재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4인 가족으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기지 매트 안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G80 2026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컬러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바닐라 베이지 앤 애쉬 그레이 투톤 컬러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었을 경우에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와 함께 퀼팅 파이핑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착자감도 좋을 뿐더러 와, 이 가죽의 퀄리티가 솔직히 동급 수입차와 비교하더라도 탑급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래 타실 분들에게는 오히려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트에 적용된 동일한 소재가 암레스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하면은 양문형으로 열리게 됩니다. 안쪽에 현재 UVC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2025에서는 기본이었지만 2026부터는 옵션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가니쉬 같은 경우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넣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링 빛이 파인 라인 컬러인데요. 이게 리얼우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동차 실내라기보다는 뭔가 가구점에 와 있는 분위기가 들어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수납함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도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트림부터 열선과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트림도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었을 때 투톤 방식의 핸들이 탑재가 됩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원톤으로 제작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만졌을 때에도 시트에 적용이 된 나파 가죽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감이 진짜 좋습니다. 핸들 안쪽에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가 적용이 됩니다. G80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이건 연식 변경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운영체제는 CCLC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화면 구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차량과 이 UI에 싱크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트나 브레이크가 어떤 색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센터와 동일한 가니쉬가 적용이 되면서 무드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이 앞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뱅앤올루슨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은 아니고 옵션 사양인데 뱅앤올루슨을 넣었을 경우에는 고해상도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스피커는 총 18개,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형 G80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 시트 컬러가 가장 밝은 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실내가 굉장히 화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기준으로 루프와 필라 쪽에도 고급 스웨이드 소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실제로 만졌을 때 촉감도 상당히 고급스럽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사양인데요. 요거는 기본은 아니고 옵션입니다. 요즘 신차들이 보통 글라스 루프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글라스 루프 개방감 당연히 좋죠. 하지만 지금처럼 여름철에는 선쉐이드가 없을 경우에 열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썬루프 방식은 오픈도 가능하고 닫은 다음에 이렇게 전동식으로 또 롤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외선,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라스 루프보다는 이런 방식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짠! 이번에는 G80 202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5 AWD 풀 옵션 사양입니다. 그래서 2열에도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딱 앉았을 때 어머, 이 목베개가 저를 포근히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80은 2열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센터 암레스트에 들어가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최대 어디까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 각도가 굉장히 편안하게 눕혀지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에서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실내 공간만 봤을 때에는 그랜저보다는 살짝 좁습니다. 왜냐면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 방식을 사용하고 G80 같은 경우는 후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샤프트가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실내 공간은 그랜저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장거리를 가더라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방부에는 암레스트 아래쪽에 에어벤트와 함께 독립공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센터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인승 차량이긴 하지만 4인이 탑승을 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현재 다기능 암레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트 리클라이닝과 열선 통풍, 그리고 미디어 버튼, 그리고 볼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열의 승객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앙 시트 쪽에는 스키스루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하고 연결이 됩니다. 선스크린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수동이에요. 그리고 수동인데 이게 고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결착을 하는 게 살짝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좀 옵션으로라도 전동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G80 2026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사양은 2.5 가솔린 터보의 AWD 19인치 휠 사양입니다. 빌트인 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주행 느낌은 역시나 프리미엄 세단답게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최근에 제가 비슷한 세그먼트의 세단을 신형 그랜저, 더 뉴 그랜저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랜저가 좀 많이 비싸졌는데 G80급이냐?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신형 그랜저도 당연히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했을 때에도 정말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현재 신형 제네시스 G80을 시승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비교를 한다면은 주행감에 있어서는 G80이 조금 더 묵직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브랜드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타고 있는 제네시스의 G80이 좀 더 묵직하게 안락하게 주행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가깝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전방 시야도 너무나도 쾌적하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세단이긴 하지만 너무 아래쪽으로 눕혀져 있는 시트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방 시야도 꽤나 쾌적한 편에 속하고요. 사이드미러도 이 정도면은 사각지대로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윈도우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옆에 트럭 지나가요.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이 전기 모터랑 이 도어 실링 마감 소재가 달라, 확실히. 그리고 G80은 기본 트림부터 전 유리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틴팅을 하지 않더라도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옵션을 추가하면 좋긴 하지만 기본 트림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옵션이 빵빵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 차량이 지나가더라도 외부 소음이 크게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를 조금 높이더라도 풍절음이 아예 안 들리진 않아요. 아예 안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바람 소리를 최대한 잘 막아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현재 안 좋은 노면, 다시 좋은 노면, 여기가 자유로라서 노면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러한 좋은 노면을 가다가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그때 로드 노이즈가 살짝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드 노이즈가 시끄러운 편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이 차량의 가격을 생각하고 이 차량의 브랜드를 생각하고 하면은 조금 더 잘 막아줄 수는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G80 같은 경우는 뱅앤올롭슨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운드도 너무 훌륭하지만 이걸 넣었을 경우에는 액티브 로드 컨트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 노이즈, 하부 소음을 조금 조용하게 해줄 수 있는 옵션이 달려있다라는 건데요. 그 옵션은 좋은 노면 한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속도 감속 구간이라든지 크랙 있는 구간, 또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 단차가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사실 사운드로
울려 퍼지기는 합니다. 특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9인치 사양이라서 최고 인치수가 아니거든요. 제일 큰 인치수는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인치 같은 경우는 타이어 편평비가 조금 더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 사양보다 좀 더 로드 노이즈가 많이 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19인치 사양도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은 울려 퍼진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G80 같은 경우는 3.5, 그러니까 3.5 터보를 넣었을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다만 옵션가가 66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비싸죠? 아무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사양 같은 경우는 전방의 카메라로 노면의 상태를 읽어주고 또 이제 내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은 방직턱이 많은 구간이야 그러면은 전자적으로 서스펜션을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노면에서는 조금 러프하게 하체를 보완해줄 수 있게 세팅값이 바뀌고, 반대로 잘 포장된 고속화 도로에서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조금 탄탄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80은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주파수 감응형 쇼바와 함께 다이내믹 댐퍼가 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노면에서는 대응력을 조금 더 좋게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가 방금 전에 연속된 방직턱 구간도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안 좋은 노면에서도 대응력이 좋지만 연속된 방직턱 구간에서 이게 출렁거리지가 않아요, 차가. 그러니까 프리뷰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꿀렁꿀렁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리뷰가 들어가 있으면 그 중심점을 빠르게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좀 뭐 저는 멀미를 안 하긴 하지만 멀미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프리뷰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현재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45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외부 온도가 영상 28도거든요. 여름철에 안 맞는 타이어 공기압이죠. 적정 공기압으로 맞추고 주행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2.5 터보 사양의 AWD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G8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센터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연료 효율을 위해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드 주행을 바꾸니까 사이드 볼스터가 에어가 팍 차면서 운전자를 조금 쫀쫀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이 엔진 사운드가 살짝 달라졌어요. 아주 미묘하게. 이게 3.5를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속도를 살짝 줄인 후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뭐야 이거. 변속 진짜 부드럽다. 야, 가속이 진짜 부드러운데 빨라. 와, 이거 거의 뭐 바람을 뚫고 질주를 하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2.5 G80은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 조합으로 304마력의 43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6기통 엔진에 3.5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G80 부분 변경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3.5 사양을 시승을 했습니다. 물론 3.5로 넣었을 경우에는 막 최대 마력이 380마력까지 가고 또 V6 엔진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막 진짜 막 고속 한계치도 엄청나게 여유롭고. 하지만 제네시스 G80에 들어가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은 요 차체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막 차고 넘치지는 않아요. 솔직히 차고 넘치는 거는 3.5 사양이긴 하지만 웬만한 한국 도로에서 2.5 사양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얘 좀 부족해, 얘 좀 아쉬운데 라고 느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동 8단 변속기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변속되는 게 거의 전기차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타다다닥 이렇게 업시프트가 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 사운드 설정을 끄기로 하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끈 게 나아요. 이 원래 엔진 사운드가 좀 더 감성이 좋습니다. 전방에 좁은 유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G80의 핸들 기어비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체 컬러와 연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티네 그레이 컬러로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언뜻 봤을 땐 화이트랑 비슷해가지고 잘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지 신규 컬러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방, 사각지대 표시를 해주고 전방, 후방, 그리고 탑뷰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볼게요. 앞에 지금 그래도 차체 크기 대비 기어비가 그렇게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G80이 얘가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전후면 이 범퍼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장이 5m가 살짝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살짝 넘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로만 보면은 절대 작은 차가 아니에요. 큰 차에 속합니다. 근데 보통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금처럼 좁은 구간을 한 번에 유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후진 갔다가 다시 전진 갔다가 다시 후진 갔다가 안 되네 해서 전진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형 G80은 제가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차체 사이즈 대비 기어비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3.5 터보 옵션을 넣고 또 여기서 스포츠 패키지를 넣는다 그러면은 후륜 조향이 또 들어갑니다. 후륜 조향을 넣게 된다면 훨씬 더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각도를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기본 모델도 충분히 저 정도 좁은 구간은 한 번에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G80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AWD의 19인치 휠 사양입니다.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살짝의 롤링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차체의 거동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워낙 컴포트하고 푹신푹신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무게중심 이동이 있기는 한데 그게 불안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살짝 기울어진다 라고 느껴집니다. 제네시스 라인업은 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후륜구동, 그리고 지금처럼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는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4륜구동을 넣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극적으로 크게 느끼기는 어렵고 완전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급조향까지 해볼게요. 먼저 좌측입니다. 얘는 의전용이다. 이렇게 스포츠 주행하면은 안 돼요.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딱 핸들을 틀었을 때 롱 휠베이스 차량들처럼 후륜이 늦게 따라와 줍니다. 그렇다고 막 진짜 막 접지력이 불분명해지고 막 차체 거동성이 막 불안해지고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조향을 했을 때 이 차량의 성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좀 약간 빠릿빠릿하고 민첩하고 약간 코너링 짜릿한 그런 차량들을 타게 되면은 급조향을 했을 때에도 되게 안정적으로 가준단 말이에요. 근데 G80은 누가 봐도 편안하게 타는 프리미엄 세단이기 때문에 급조향을 했을 때 이 차는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왼편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기본 트림부터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됩니다. 곡선로와 짐 출입로 포함까지 되기 때문에 목적지를 찍었을 경우에는 정말 알아서 스마트하게 주행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2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 최신 ADA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깜빡이를 넣고 되게 스무스하게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방의 클러스트에서도 잘 보여지긴 하지만 앞에 보시면은 HUD가 있거든요. HUD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알려주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민트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시인성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편해요. 편안합니다. 옆 차선에 차량이 좀 급하게 껴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스무스하게 속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게 좀 주행 보조가 살짝 미흡한 차량들 보면은 콱 서고 콱 가고
반응 늦게 해줘가지고 앞차 박을 뻔하고 막 이런 적 있으셨죠?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튼 주행 보조가 좀 더 진화된 차량들을 탑승하게 되면은 이러한 디테일한 포인트를 잘 개선을 시켰기 때문에 확실히 편해요.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에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시리? 음성인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리가 실행됩니다. 아, 제가 이게 지금 핸드폰 폰 프로젝션을 해놔가지고 그게 시리랑도 연결이 되나봐요. 어머머머. 이번 주에 비 오는 날 있어? 이번 주에 신평동은 비 소식이 없어요. 오, 근데 살짝 말이 짧네요. 그래도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운전자가 궁금한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이번 주에 비 오는 날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없어요 이러고 그냥 끝. 그러면 이런 것도 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맛집 근처에 있는 거 추천해줘.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목록을 보니까 그냥 현재 위치 기준의 맛집을 그냥 추천을 해줬어요. 이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음성인식 시스템이 비교적 최근 거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AI, 인공지능 기반은 또 아닙니다. 가장 진보된 음성인식 시스템은 제가 최근에 시승을 했었던 더 뉴 그랜저에 들어간 그 플레우스 커넥트 있잖아요. 플레우스 커넥트에 들어간 글레오 AI가 제가 탔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몇 번째 색상으로 변경할까요? 세 번째. 말씀하신 색상으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차량 컨트롤, 통제, 길 찾기 뭐 이런 간단한 검색은 할 수 있긴 하지만 복합적인 질문은 안 된다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5 가솔린 터보에 AWD 4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19인치 휠에 빌트인 캠 사양입니다. 이랬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9.5km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막히는 도로 3, 고속주행 7, 3대 7 정도 주행하고 현재 약 60km 정도 주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9.6km가 나오고 있어요. 복합 연비하고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G80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트림에 빌트인 캠을 넣지 않더라도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km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연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말에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2.5 터보 기반의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높은 연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짠! 이번에는 G80 202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 방직턱. 완전 물 흐르듯. 한 번 더. 어머, 한 번 더 여기는 방직턱과 함께 맨홀도 있습니다. 한쪽만 있어요. 약간 소리는 좀 들리긴 했지만 충격, 그러니까 승차감만 봤을 때는 역시 이 정도 급이면은 편안하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비슷한 세그먼트를 시승했었던 차량 중에 신형 그랜저, 7세대 더 뉴 그랜저가 있는데요. 신형 더 뉴 그랜저도 사실 2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편안한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G80은 동일한 세그먼트긴 하지만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방직턱과 같은 둔턱 구간을 넘었을 때 그 충격을 감쇄시켜주는 그 정도가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그먼트더라도 이게 차량 가격에 따라서도 전반적인 승차감이 달라지고요. 또 브랜드 포지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G80은 제네시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대표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1열에서도 솔직히 엄청 편했어요. 근데 그 편안함이 2열에서도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0인치는 아니고 19인치 사양이에요. 최대 인치수는 20인치긴 한데 일단 19인치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사양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잘 포장된 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도에서도 편안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간헐적으로 안 좋은 노면, 그러니까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자갈길을 가더라도 와, 이 잔진동이 이 캐빈룸에 많이 머무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특히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주파수 감음형 쇼바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정 주파수 값에 의해서 이 하체가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편안하게 잘 포장된 도로나 둔턱 구간에서는 되게 퐁신퐁신하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근데 잔진동이 계속 머무르는 자갈밭에서는 약간 탄탄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얘가 또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가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이 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게 1열뿐만이 아니라 2열에서도 동일하게 이 편안함이 느껴져서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자, 이렇게 제네시스 G80 2026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G80의 에어백은 총 10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IIHS에서 2026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유로엔캡에서는 별 5개, KN캡에서는 97.3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페이스리프트 기준으로 크로스오버 파이프 체결, 데이터 커넥티비티 유닛, 전석 조작키, 휠 리모컨 스위치, 배터리 정션 블록 커넥터 회로로 총 5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G80 2026 어떻냐? 제네시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만큼 전반적인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거듭된 연식 변경으로 패키징이 좋아졌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바뀐 항목 대비 가격이 점점 오른다는 것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